What does it feel like to have all these people saying that you are washed up in your own words that you just said? What does it feel like? They must be new around here. That's how it feels. I'm not gonna say hold up, brothers, but they're new. They don't understand my background, and I had to understand my own, where I come from and what I've been through and the experiences that I have, to not even give a about anybody. I blocked so many people. I've had so many death threats from the Russians. I had to learn Russian to curse at them in their own language. And what ended up happening was I made a lot more supporters from around the world by keep showing up, keep doing this, and then having a joke about it. Teasing Khabib and Conor, calling him the same name for years, the Tiramisu Tuesdays and McNuggets. 역대 가장 오랜 연승 행진을 걸어온 선수 중 하나이자 비운의 파이터 토니 퍼거슨은 MMA 팬이라면 모두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는 파이터이지 않을까 합니다. 전성기의 토니 퍼거슨에 관한 영상은 이미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현재 기량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 텐데, 크게 보았을 때 퍼거슨의 경기 스타일은 전성기와 크게 차이 없이 강한 압박으로 시작해 강한 압박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페이스 유지부터 스피드, 맷집 등 전체적인 기량 하락이 눈에 띄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젠 정말 은퇴를 고려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매 경기마다 걱정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토니 퍼거슨의 기량 하락의 원인을 찾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벌써 39의 나이로 지난 경기 텀과 누적된 데미지를 고려했을 때 에이징 커브와 맷집 하락, 또 전략 노출이 많이 됐죠. 하지만 여타 이유에서보다 기량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무릎 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식한 훈련과 터프한 경기 운영으로 여러 잔 부상이 있었지만 퍼거슨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부상은 UFC 223 하빕과의 타이틀 매치를 준비하다 전선에 걸려 넘어져 무릎이 나간 것이었죠. 경기를 얼마 남기지 않기도 했고 거짓말처럼 만우절날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큰 수술이기도 했지만 9개월 만에 라이트급 전 챔프 앤서니 패티스를 상대로 무리한 복귀를 감행했습니다. 평범한 인간이었다면 회복을 하는데 걸릴 시간이었겠죠. 하지만 세간의 우려와 달리 패티스와 세로니전까지만 해도 아직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극적인 기량 하락의 시발점이 된 것은 게이츠전 이후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하빕이 빠지고 한 달 안에 2번의 웨이트 커팅을 하며 컨디셔닝에 문제가 있기도 했고, 게이츠에게 데미지를 입고 5라운드엔 뒷걸음질을 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게이츠와의 경기 패배 후 하빕에 더 이상 전과 같은 선수이기는 힘들 거라는 안타까운 예상처럼 퍼거슨은 현재 6연패를 달리고 있죠. 토니 퍼거슨이 가장 강했던 경기라면 개인적으로 아뇨스전을 꼽고 싶고, 케빈 리전까지 그 폼을 유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성기 퍼거슨의 경기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프론트킥과 긴 리치로 펀치거리 밖에서 해주는 손목 컨트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강력하게 상대를 밀어주는 프론트킥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됐고, 퍼거슨의 압박 게임에 가장 큰 무기를 잃어버린 격이 됐죠. 패티스전만 보더라도 프론트킥으로 밀어준 후 다시 타이트하게 상대를 쫓아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퍼거슨은 프론트킥으로 상대를 밀어주고 빠지는 상대를 그대로 추격, 경기 내내 상대의 정면에서는 닉네임 엘쿠쿠이에 걸맞게 상대를 질리게 하는 압박이 가능한 선수였습니다. 바비 그린전과 비교한다면 평상시처럼 경기 내내 압박을 해주긴 했지만 킥의 부재로 인해 타이트한 압박 게임이 나오지 않았고, 거리를 죽임에 있어 전형적으로 수가 읽혀 답답해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경기를 뛰어보셨거나 스파링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조금 더 쉽게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거리 밖에서 뒷손부터 강하게 던지고 들어가며 오프닝이 생기는 장면은 옵션의 부재로 인해 답답함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런 접근은 웬만하면 맞추기가 어렵죠. 프론트킥 그리고 강력한 압박과 더불어 전성기 퍼거슨을 정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오펜스라면 엘보일 겁니다.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을 당시 경기 후 상대의 얼굴을 보면 모두 피범벅이 됐을 만큼 퍼거슨은 날카로운 엘보우가 정말 무서운 선수였습니다. 퍼거슨이 엘보를 내는 시퀀스는 크게 보았을 때 상대의 손목을 잠궈 밀며 내는 커팅, 혹은 뒷손과 함께 스피닝 엘보를 던지는 것이었는데, 바비 그린전에선 뒷손을 던진 후 엘보 타이밍이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 계속 나왔죠. 전성기라면 충분히 스피드와 폭발력을 바탕으로 스피닝 엘보를 내고 빠졌을 텐데, 안타깝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허우적거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오펜스에 스웨이를 해주며 짧게 뒷손으로 받아주는 컨비네이션도 전혀 맞지가 않았고, 반박자 늦은 타이밍으로 보았을 때 확실히 몸 상태가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퍼거슨이 엘보를 내는 빈도수가 줄은 이유는 게이츠전과 챈들러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챈들러의 프론트킥은 맷집과 상관없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맞았기 때문에 충분히 넉아웃이
나올 법했죠. 하지만 문제는 한번 스위치가 꺼지거나 경기 내에서 데미지 축적으로 그로기가 몇 번 온 선수라면 의식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맷집과 리커버리가 뛰어난 선수였던 만큼 의식적 또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라고 생각하는데, 한 예로 마라톤을 뛰는데 신발끈이 잘 묶이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신발끈이 떠나지 않을 테고 페이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손목 골절이나 손가락 부상의 경력이 있는 선수의 펀치력이 눈에 띄게 줄 수밖에 없는 것 역시 비슷한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전성기의 퍼거슨은 강인한 체력과 멘탈을 바탕으로 두려움 없이 전진하며 상대를 잠식했다면, 현재의 퍼거슨은 오펜스를 내매 있어 소극적이고 주저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즉 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가 간절할 수밖에 없는 선수의 입장에서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심리적으로 강요받고, 또 상대의 포켓 안에 들어가서 편치 교환을 하는데 두려움이 생겼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라운드 게임 역시 비슷합니다. 퍼거슨은 태클 자체가 가장 큰 장기였던 선수는 아니기도 하고 전성기에도 넘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대신 강점은 하위에서 쉬지 않고 움직여주며 서브미션 캐치를 노리거나 상대의 손목을 컨트롤하며 엘보우로 커팅, 또 러버가드가 일품인 선수였는데,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 경기 초반 하위에서 움직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세를 후반까지 끌고 갈 체력이 되지 않는지 상대의 상체 압박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닐 다리오시나 찰스 올리베이라에게 컨트롤 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네이트 디아즈 혹은 바비 그린에게 서브미션 캐치를 당하는 것은 전성기라면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죠. 여담이지만 전성기 퍼거슨을 거론할 때 빠지지 않는 선수는 바로 하빕일 겁니다. 과연 하빕이 퍼거슨을 상위에서 가둬줄 수 있느냐가 한때 MMA 팬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두였는데,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빕 정도의 압박이 좋은 선수는 충분히 가둬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퍼거슨의 움직임을 봉쇄하는 것이 압박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면 케이지 사이드에서 찌그러뜨려주는 것이 우선이었겠죠. 전성기에도 퍼거슨은 볼륨과 프레셔가 경기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테크닉적으로 정교한 파이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수준이 높은 복서인 바비 그린과의 경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강도 높은 압박을 하지 못하고 전진함에 있어 페이스가 계속 끊겼기 때문에 현재 기량을 고려한다면 타이밍을 잡은 바비 그린의 펀치를 허용하는 것에 크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안타까울 정도로 펀치를 너무 많이 허용하긴 했고, 덕분에 라운드 후반으로 갈수록 오프닝이 커지는 모습, 또 체력적으로도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났던 아쉬움이 많았던 경기였죠. 이번에 매치업이 된 패디 핀블렛은 UFC 입성 초기의 기대와 다르게 경기를 하면 할수록 허점이 많이 노출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입담과 캐릭터로 팬층이 두터우나 스타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실력이죠. 아직 젊은 혈기로 맷집도 나쁘지 않고 폭발력과 파워는 확실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러쉬 타이밍에 턱을 들고 들어가는 나쁜 습관, 익스체인지에서 잦은 오프닝, 또 고든에게 테이크다운 당하는 모습으로 보았을 때 디펜스가 고질적으로 좋지 못한 선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펜스보다 디펜스는 확실히 가다듬는 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라이트급의 컨텐더들이 워낙 탄탄한 만큼 앞으로도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파이터인데, 토니 퍼거슨이 만약 챈들러와의 경기 1라운드에서만큼의 기량만 보여도 승리를 할 가능성이 많은 파이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했을 때 현재 몸 상태와 멘탈의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팬들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론 승리를 하게 됐든 패배를 하게 됐든 이젠 정말 퍼거슨의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선 앞으로 좋은 일들로 가득했으면 좋겠고, 팬들에겐 오랜 기억 속에 남는 파이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올해 마지막 넘버링 대회 UFC 296의 메인카드 토니 퍼거슨과 패디 핀블렛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대회 시청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